자, 여러분,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7대 주요 안질환 완벽 해부입니다. 1강에서 시각장애의 기본 개념과 정의를 다뤘다면 오늘은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7가지 안질환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질환이 어떤 증상이더라? 이 학생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더라? 이게 시험장에서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런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하나의 분류 지도를 넣어두셔야 합니다. 이게 이번 강의 전체의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안질환은 손상 위치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심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중심 시야가 사라집니다. 대표 질환이 황반 변성과 추체 이영양증입니다. 주변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터널로 보는 것처럼요. 망막 색소 변성과 녹내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규칙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시야가 얼룩지거나 날마다 변동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이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이나 움직임 제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이 흔들리고 빛이 따갑습니다. 안구진탕, 백색증, 선천성 백내장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왜 이 지도가 중요하냐고요? 시험장에서는 질환 이름만 주어집니다. 이 학생은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 지도를 떠올려서 아, 중심부 손상이구나. 그럼 주변 시야는 살아있겠네? 를 바로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게 기출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질환입니다. 황반 변성. 영어로는 매큘러 디저너레이션입니다. 황반이 어디냐면요. 눈의 망막 중 가장 중심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면으로 또렷하게 바라볼 때 쓰는 부분이죠. 이 황반이 변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중심 암점이 발생합니다. 정면을 봤을 때 딱 중간 부분이 검게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칠판을 보면 칠판 중앙에 검은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시력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변 시야는 보존됩니다. 중심만 안 보이지 주변은 살아있어요. 이게 이 질환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나중에 지원 방법이 이해가 됩니다. 이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요? 주변 시야가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 지원 방법이 중심 외보기 전략 지도입니다. 사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신 약간 옆을 보면 보존된 주변부 망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면을 보려면 살짝 비껴서 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 학생이 칠판을 볼 때 고개를 옆으로 트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중심 외보기 전략을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학기구로는 손잡이형 확대경을 사용하여 주변부 시야로 글씨를 읽게 합니다. 중심으로는 안 보이니 확대경으로 주변부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거죠. 기출 공략에서 핵심 키워드는 중심 암점과 중심 외보기입니다. 이 두 단어가 나오면 황반 변성을 떠올리세요. 주변부 망막 기능이 남아있으므로 색상 대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출 포인트입니다. 흰 배경에 검은 글씨처럼 명도 대비가 높은 자료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함정 주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황반 변성을 망막 색소 변성의 터널 시야와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황반 변성은 중심이 없어지고 주변이 남는 것. 망막 색소 변성은 주변이 없어지고 중심이 남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망막 색소 변성입니다. 영어로는 Retinitis pigmentosa, 줄여서 RP라고도 합니다. 이 질환의 핵심 특성은 터널 시야입니다. 시야각이 10에서 20도 이하로 좁아집니다. 마치 긴 터널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처럼 아주 좁은 범위만 보입니다. 황반 변성과 정확히 반대죠. 주변 시야가 손실되고 중심 시야의 좁은 범위만 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이 야맹증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녁이 되거나 어두운 실내에서 갑자기 거의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자 읽기 속도가 매우 저하됩니다. 시야가 좁으니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글자 범위가 극히 좁아지거든요. 지원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전 망원경 적용입니다. 일반 망원경은 배율을 높여서 가까이 보이게 하죠. 역전 망원경은 반대로 배율을 낮춰서 시야를 넓혀줍니다. 좁은 터널 시야를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역전 망원경으로 배율은 축소되지만 시야를 확장하여 좁은 터널 시야를 보완한다.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맹증이 있으므로 야간 및 실내 조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은 이 학생에게는 거의 암흑과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터널 시야, 야맹증, 역전 망원경입니다. 시야가 좁아서 전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역전 망원경이 필수라는 것이 기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함정 주의를 드립니다. 이 질환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지금 현재 묵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점자 선제 교육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나중에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읽을 수 있으니까 굳이 점자 안 가르쳐도 된다. 이게 함정입니다. 진행성이니까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녹내장입니다. 영어로는 글라우코마입니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이 핵심입니다. 안압이 올라가면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됩니다. 시야 손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주변 시야부터 손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심 시야까지 손실이 진행됩니다. 망막색소 변성과 비슷하게 주변부가 먼저 사라지지만 원인과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세요. 또한 안압 상승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교육 지원 면에서 아주 독특한 지원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활동이나 무거운 것 드는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안압을 높이거든요. 예를 들어 관악기를 부는 것도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밝은 조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확대되고 동공이 확대되면 안압이 더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처럼 어두운 곳은 이 학생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안압 상승, 주변에서 중심 손실입니다. 손상 진행 순서, 즉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행된다는 것을 명확히 암기하는 것이 기출 포인트입니다. 저조도 환경은 안압 급상승을 유발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네 번째, 추체 이영양증입니다. 영어로는 콘 디스트로피입니다. 추체는 망막에서 밝은 곳과 색상 정보를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이 추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각한 눈부심, 즉 광공포증이 나타납니다. 밝은 곳에 가면 심하게 눈이 부십니다. 추체는 밝은 빛을 처리하는데 그게 손상되었으니 빛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둘째, 색각 이상이 동반됩니다. 색상을 담당하는 추체가 망가졌으니 색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중심 시력이 저하됩니다. 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은 눈부심 차단입니다. 차광 안경, 모자, 창문 블라인드와 커튼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학생은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 즉 암철을 선호합니다. 황반 변성이나 망막 색소 변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색각 이상이 있으므로 색상 정보를 통한 학습 자료 제공도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눈부심, 색각 이상, 암처 선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함정 주의를 드립니다. 추체는 밝은 곳과 색상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손상되었으므로 조명을 높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야맹증이 있는 망막 색소 변성과 정반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망막 색소 변성은 조명을 높여야 하지만 추체 이영양증은 조명을 낮추고 차단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이 둘을 바꾸는 선택지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다섯 번째,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영어로는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입니다. 당뇨로 인해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특성이 독특합니다. 비규칙적 암점 및 망막 출혈이 발생합니다. 암점이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생깁니다. 마치 수학시험지 위에 날파리 여러 마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특성은 시력이 매일 심하게 변동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잘 읽었는데 오늘은 못 읽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색각 이상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서 가장 핵심은 유연한 지원입니다.
시력 변동이 심하므로 당일 시력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매체와 평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시력이 좋으면 일반 인쇄물, 나쁘면 확대 자료나 점자,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색각 이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색상에만 의존한 자료 제공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질환의 대표적 특징이 어제는 읽었는데 오늘은 못 읽어요 입니다. 시험 지문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당류망막 병증을 의심하세요. 함정 주의로, 이건 2020학년도 초등 A 기출 내용인데요. 이 학생에게 색상 차이를 활용한 단서 제공은 부적합합니다. 색각 이상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6번째, 안구진탕입니다. 영어로는 나이스타그무스입니다. 이 질환은 눈 자체의 구조 손상이라기보다 안구의 불수의적 진동이 핵심입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눈이 떨립니다. 눈이 계속 흔들리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글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극심한 시각적 피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묵자 읽기 속도가 저하되고 글을 읽을 때 줄을 자꾸 잃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 바로 독서보조판, 즉 타이포스코프입니다. 타이포스코프는 검은 판에 창문처럼 좁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읽고 있는 줄만 보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타이포스코프가 효과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읽기줄 이탈을 방지합니다. 둘째, 주변 자극을 차단하여 주의 집중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눈부심을 감소시키고 대비를 향상시켜 흔들리는 눈이 글자에 집중하기 쉽게 해줍니다. 핵심 키워드는 불수의적 진동, 타이포스코프, 시효율 저하입니다. 이건 2017학년도 초등 A 기출입니다. 안구진탕 학생에게 타이포스코프를 제공하여 시효율을 높이는 이유를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이포스코프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왜 효과적인지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정 주의로, 이 학생이 읽기가 느린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눈의 피로 때문입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이 필수입니다. 7번째, 백색증과 선천성 백내장을 묶어서 다루겠습니다. 영어로는 엘비니즘과 컨제니털 캐터렉트입니다. 이 두 질환의 공통적인 핵심 특성은 대비감도 극히 감소입니다.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흰 배경에 연한색 글씨, 광택 있는 종이 위의 글씨 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심각한 눈부심이 동반됩니다. 빛이 굴절되거나 제대로 차단되지 않아서 눈부심이 심합니다. 백색증의 경우 안구진탕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 방법에서 첫째는 대비 극대화입니다. 환경과 교재의 명도 대비를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흰 배경에 검은 글씨, 이게 기본입니다. 낮은 대비의 자료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둘째는 눈부심 완벽 차단입니다. 황색 또는 갈색 필터 렌즈를 착용하고 종이의 광택 코팅을 지양해야 합니다. 무광 매체 사용이 필수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대비감도 감소와 눈부심 차단입니다. 희미하게 인쇄된 유인물을 못 읽어요 라는 상황이 나오면 대비감도 저하 증상입니다. 굵은 산세리프체, 즉 도둠이나 맑은 고딕 사용이 필수이고 무광 매체를 써야 합니다. 책상이나 교재에 반짝이는 코팅이 있으면 눈부심 때문에 전혀 읽지 못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면 기출문제의 절반을 풀 수 있습니다. 수험생 80%가 헷갈리는 황반변성과 망막색소변성 비교입니다. 이 두 질환의 지원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손상 부위부터 다릅니다. 황반변성은 중심암점, 즉 중심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고 망막색소변성은 터널 시야, 즉 주변 시야가 손실되는 것입니다. 보존 부위도 반대입니다. 황반변성은 주변 시야가 남아서 색상 대비 인식이 가능하고 망막색소변성은 중심 시야만 좁게 남습니다. 쓰는 광학기구도 반대입니다. 황반변성에는 손잡이형 확대경으로 주변부를 활용하고 망막색소변성에는 역전망원경으로 시야를 넓혀줍니다. 조명도 반대입니다. 황반변성은 일반적인 밝기 지원이면 되지만 망막색소변성은 야맹증 동반으로 야간과 실내 조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 예후도 다릅니다. 황반변성은 잔존 시력을 활용하며 지속할 수 있지만 망막색소변성은 진행성 질환이므로 점자 선제 교육이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황반변성은 가운데가 없어지고 가장자리가 남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은 가장자리가 없어지고 가운데만 남습니다. 지원 방식도 쓰는 기구도 환경 조성도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비교는 조명과 색상 환경 지원입니다. 조명을 높여야 하는 학생이 있고 반대로 조명을 낮추고 눈부심을 막아야 하는 학생이 있으며 색상 대비 활용에 주의해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처럼 야맹증이 있는 학생에게는 충분한 조명 확보가 필수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추체 이영향증, 백색증, 선천성 백내장, 안구진탕 학생에게는 심각한 눈부심 때문에 조명을 낮추고 차광 안경과 커튼, 무광택 종이가 필수입니다. 특히 추체 이영향증은 어두운 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뇨망막병증, 추체 이영향증, 시신경 위축 학생에게는 색각 이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 전달 시 색상에만 의존한 단서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 글씨만 중요한 것이라고 색상으로만 구분하면 이 학생들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7대 주요 안질환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이제 완벽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내내 강조한 핵심 철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시선, 즉 through their eyes에서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정답이 보입니다. 황반변성 학생이 왜 중심 웹보기를 쓰냐고요? 가운데가 안 보이니까요. 망막색소 변성 학생에게 왜 역전망원경이냐고요? 터널처럼 좁은 시야를 넓혀줘야 하니까요. 추체 이영향증 학생에게 왜 조명을 낮추냐고요? 밝은 빛이 너무 따갑고 아프니까요. 각 질환을 가진 학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지원 방법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강 시각 보조기구 및 확대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광학기구 계산 공식을 완벽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합격을 응원합니다.